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인하대학교 제조혁신전문대학원의 정홍일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지역진흥화의 한 사례인 스마트시티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제목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스마트시티로 잡아봤는데요. 이는 스마트시티는 결국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로 만들어진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먼저 인하대학교 제조혁신전문대학원과 지역진흥화 혁신인재 양성 사업에 대한 소개를 드린 후 본론으로 들어가서 스마트시티란 무엇이고 왜 필요한지, 세계 각국에서는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스마트시티 시스템의 구조와 사업 추진은 어떻게 하는지를 살펴보고 현재 추진에서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바람직한 스마트시티 모델, 스마트시티에 소요되는 ICT 기술과 필요 역량에 대하여 말씀드린 후 정리와 함께 마무리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선 인하대학교 제조혁신전문대학원을 간략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하대학교 제조혁신전문대학원은 또래기술 산업 제조혁신을 목적으로 2020년에 송도 인하대 캠퍼스에 설립되었습니다. 또래기술이 기존 6대 기반 공정기술의 소재 다원화 공정기술 4개 분야와 지능화 공정기술 4개 분야가 추가됨에 따라 본 대학원에서는 국가와 인천 지역의 첨단 전략 산업인 반도체, 모빌리티, 메카트로닉스, 바이오 헬스케어 등과 관련된 뿌리 산업을 선도하고 미래 제조산업의 혁신 성장을 주도해 나갈 공학인재 양성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본 강의와 관련된 사업인 지역진흥화 혁신인재 양성 사업에 대하여 소개해 드립니다. 지역진흥화 혁신인재 양성 사업은 제조업 진흥화를 위하여 반도체, 자동차, 바이오 분야 재직자를 대상으로 진흥화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 주력 산업에 대한 진흥화 프로젝트를 수행하여 산업 진흥화를 촉진하는 사업입니다. 학교의 90%를 국가와 지자체, 대학에서 보조하여 학생 입장에서는 학비 부담 없이 진흥화에 대한 자기개발로 석사학위도 받고 소속 기업의 진흥화에도 기여하여 인정도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기업에게는 비용 부담 없이 인력 양성도 하고 산업 진흥화 기회도 없는 일석이조의 매력 있는 교육 과정으로 사업 기간은 2023년부터 2030년까지입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스마트시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스마트시티 하면 어떤 모습을 떠올리십니까? 영화 속에서 보던 아름다운 형태의 첨단 빌딩과 하늘을 나는 플라잉카, 그리고 도시의 모든 상황이 자동으로 파악되고 제어되는 도시, 이런 모습일까요? 스마트시티, 즉 스마트 도시를 건물, 시설, 차량, 사람 등 모든 사물이 네트워크로 연결되고 센서와 카메라를 통해 자동으로 상태를 파악하고 알아서 제어되는 인공지능 도시, 즉 지능으로 자동 운영 관리되는 도시라고도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스마트 도시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겠습니다. 스마트 도시법에서는 스마트 도시란 도시의 경쟁력과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 건설, 정보통신기술 등을 융복합하여 건설된 도시 기반 시설을 바탕으로 다양한 도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토부의 스마트 도시 포털에서 보면 스마트 도시에 대한 정의는 국가별 여론에 따라 매우 다양하지만 공통적으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혁신 기술을 활용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며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플랫폼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략적으로 정리하면 도시 공간에 ICT를 결합하여 도시 운영 관리의 효율성과 시민생활의 편리성, 안전성, 쾌적성, 그리고 기업 경제 활동 환경 등을 향상시키는 도시를 말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스마트시티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불과 7년 뒤인 2030년의 미래도시 모습을 동영상으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어릴 적 상상해본 미래도시는 어떤 모습이었나요? 이런 도시, 이런 건물들. 근데 이게 상상이 아니라 실제로 지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사람들은 일자리와 교육, 인프라가 좋은 도심으로 몰리고 있고 기후 문제, 미세먼지, 환경오염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고 해요. 해결 방법은 없을까? 교통 체증이 없고 공기는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 모든 것이 연결돼 있어 필요한 것을 쉽게 찾을 수 있는 도시. 미래 스마트시티 기술을 소개합니다. 스마트시티의 가장 큰 장점은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건데요. 사물 인터넷으로 교통정보를 수집하고
자율주행 모빌리티로 교통 체증을 줄여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CCTV 카메라, 스마트 가로 등 터널의 화재 경보기로 범죄와 응급 상황을 초기에 대응할 수 있어 보다 안전한 도심 생활이 되겠죠. 깨끗한 수도 공급, 정전 방지, 실외 공기 품질과 온도를 모니터링할 수 있고 에너지 관리 시스템으로 전기, 가스, 수도 비용도 아낄 수 있어요. 경제 활동을 위한 이동이 수월해지고 스마트 기술은 여러 일자리를 창출하며 더 효율적으로, 더 빠르게, 더 안전하고 더 편하게 선순환이 되는 거죠. 말로만 들으면 다 좋을 것 같은데 단점은 없을까? 제일 주의해야 하는 건 보안 문제예요. 우리의 안전을 위한 CCTV가 사생활을 침해할 수도 있고 우리의 편리함을 위한 데이터 수집이 개인정보를 위협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다가올 미래에 기대되는 대표적인 스마트 도시는 사우디의 네움시티, 더 라인과 옥사곤이 있습니다. 네움시티는 수소 에너지를 사용해 탄소 배출이 없는 친환경 도시를 꿈꾸며 2025년까지 1차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서울 면적의 44배인 직선도시 더 라인에는 900만 명의 인구가 거주할 예정입니다. 옥사곤은 바다 위에 지어지는 팔각형의 도시인데요. 이 외에도 일본의 우분시티가 있고 그리고 중국은 무려 500개의 스마트 신도시 건설을 계획 중입니다. 그럼 국내는 어떨까요? 세종시는 4차 산업혁명 테스트베드로 자율주행 모빌리티, AI 기반 헬스케어, 스마트 에듀테크, 스마트 통합배송, 범죄 예방, 에너지 자립도시를 목표로 합니다. 부산은 세계 최초 해상도시인 오션익스 부산을 기획 중인데요. 기온이 높아지면서 해수면의 상승을 고려해 물에 떠있는 도시로 유사시에는 다른 해양 공간으로 이동이 가능하다고 해요. 유엔과 함께하는 프로젝트로 2030년까지 바다 위에서 사람이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든다고 합니다. 에너지, 물, 식량을 자급자족하며 재활용도 할 수 있고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 검증되면 부산 전역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울산 앞바다에서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을 비롯해 건설사, 통신사, 병원 등 20여 개 기관이 참여하여 바다스 50m 수심의 해저도시를 개발 중입니다. 곧 인천에도 개발한다고 하네요. 우리의 삶을 바꿔줄 미래 스마트 도시. 여러분은 어떤 도시에서 살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미래의 식량에 대한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미래 정보통 로보톡이었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일반적인 스마트 도시 시스템 구성의 일례입니다. 중앙의 스마트 도시 통합운영센터 통합 플랫폼을 중심으로 교통, 안전, 방범 방제, 환경, 에너지, 행정, 생활 등의 스마트 서비스를 위한 시스템과 시설물, 지자체, 경찰, 소방 등 관련 기관이 연결되어 유기적으로 정보를 주고받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스마트 시티 도입은 왜 필요할까요? 시간이 흐를수록 세계적 인구 증가와 더불어 급격한 도시화와 도시 집중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엔에 따르면 2050년까지 세계 인구는 50억 명에서 90억 명으로 크게 증가하고 도시화율이 70%에 이를 거라고 합니다. 급속한 도시화에 따라 인구와 자원 소비가 도시에 집중되면서 미세먼지, 교통혼잡, 물 부족, 재난, 범죄, 고령화 등 각종 사회 문제가 심화되고 있고 이는 도시의 지속 가능성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세계 각국은 도시 문제 해결과 도시의 지속 가능한 번영을 위하여 새로운 대안으로 스마트 시티를 주목하고 있으며 빅데이터, AI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시티 추진에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23년 현재 세계 천여 개 도시에서 스마트 시티를 추진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100여 개 도시에서 스마트 시티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주로 도시의 효율성, 지속 가능성 확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개발도상국에서는 주로 인프라 개선, 교통 혼잡 해소, 에너지 효율 향상을 목표로 스마트 시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스마트 시티 기술로는 사물 인터넷,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디지털 트윈, 증강현실 및 가상현실, 로봇 및 드론, 자율주행 등의 기술을 들 수 있습니다. 미주 지역의 대표적인 스마트 시티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알파벳 사이드워크랩스가 2017년에서 2020년까지 추진한 북미 최대 스마트 시티 도시 재생 프로젝트인 사이드워크 토론토 프로젝트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기온, 공기질, 소음 등의 도시 데이터를 활용한 도시관리, 자율주행차 및 전기 모빌리티 도입,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 및 교통량 기반 신호 제어 시스템 구축, 스마트 하수 처리, 쓰레기 배출, 재활용 쓰레기 분리 자원화 시스템 등의 구축, 재생지역 에너지를 활용한 친환경 에너지 시스템 구축,
에너지 관리 플랫폼을 통한 에너지 소비 최적화, 녹지 조성 및 파빌리온, 히터 등의 설치, 주민 의견 수렴 플랫폼 구축 및 공공 서비스, 복지 프로그램 제공, 목재 모듈식 건축물, 유용한 주거 공간, 혼합용도 건물, 공공공간 조성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프로젝트는 공공 영역의 영상 데이터의 민간 활용에 따른 프라이버시 침해 및 정보 사유화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 등으로 2020년에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이어서 2016년 미국 교통부에서 스마트 시티 챌린지 사업으로 추진한 미국 콜럼버스시의 사례입니다.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전기차 기반의 대중교통 시스템 도입, 자율주행 V2X 인프라 및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 복합교통 서비스 앱인 피봇 제공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율주행 셔틀을 수요에 응답형으로 운영하며 이를 통한 음식 배달 서비스 기능도 제공합니다. 이어 미국 뉴욕시 사례입니다. 뉴욕시에서는 링크 NYC 등 무료 와이파이 통신 서비스 제공 사업을 많이 해왔습니다. 링크 NYC 서비스는 디지털 광고 패널이 부착된 정보 단말기를 통해 와이파이 통신, 통화 및 인터넷 검색, 모바일 기기 충전기 등의 기능을 제공하고 단말기에 부착된 센서를 통해 도시 데이터를 수집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전략 수립과 도시 관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디지털 광고 패널을 통한 광고 수입을 재원으로 운영이 됩니다. 이어서 유럽의 사례를 몇 곳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덴마크의 코펜하겐에서는 민간 합동으로 스트리트랩을 조성하여 도시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유동인구 분석, 스마트 교통 제어, 스마트 LED 조명 등의 서비스와 데이터 거래소를 통한 데이터 제공 서비스 등을 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밀턴 키즈에서는 민간 펀딩을 통해 도시 데이터 허브를 구축하여 유동인구 및 실시간 교통 안내 서비스, 주요 통계 정보 서비스, 수명 정보 시각화, 밀턴 키즈 헬스맥 서비스 등을 하고 있습니다. 스페인의 산탄테르에서는 민간 합동으로 도시 내 IoT 인프라를 구축하여 스마트 파킹, 장소 기반 AR 서비스, 참여형 데이터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에서도 민관 합동으로 디지털, 환경, 재생순환, 에너지, 모빌리티, 교육, 시민생활, 거버넌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스마트 시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솔라로드, 스마트루프, 친환경 건축물 사업 등을 추진하고 교통 분야에서는 스마트 신호등을 운영하고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바르셀로나는 스마트 기술과 접목된 도시 재생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성공 요인으로는 첫 번째로 부지의 30%를 공공용지로 제공 시 나머지 70%에 대한 부지 개발권 부여, 용적률 상향, 고도 제한 완화 등을 통한 민간 투자 유치를 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전 가치가 없는 건물만 재개발하는 선택적 개발을 들 수 있습니다. 보전 가치가 있는 건물은 리노베이션에 사물 인터넷, 스마트 시티 혁신센터나 전시, 창업, 예술, 문화 공간으로 전환했습니다. 세 번째로 스마트 기술을 적용한 첨단 도시로의 전환입니다. 도시 기반 시설 확충 시 IoT 센서를 연결해 지능형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위치 기반의 스마트 주차 시스템 및 정류소 등의 서비스를 도입하였습니다. 또한 교통량을 제한하여 보행 관련 공간을 확장하였고 면적의 3분의 1을 녹지 공간으로 조성하였습니다. 유럽의 또 다른 스마트 시티인 핀란드 헬싱키 사례를 영상으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Another trip around the sun and she's not the same. Another look from another. 이 도시는 불과 5년 전만 해도 버려진 항구였습니다. When you came here, it was empty. Everything was empty. Everything was empty. And this used to be harbor. There used to be like oil. You can see the shell, and it was like very industrial. 지금은 2030년을 목표로 스마트 시티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We don't have a car anymore. We don't need that. We use metro and buses
and we will have in about 4 years maybe a tram. 이 도시에선 자동차도 자전거도 다른 이들과 공유합니다. 자가용을 대신할 똑똑한 버스가 다니고 Bus localizes itself by satellite and also with the lidars. And it also uses the lidars to detect obstacles. So if there's anything on the path, it will slow down and stop if needed. 집안 관리는 원격 조정 시스템이 해줍니다. So at the time when you're not at home, you can press the button by the door at your home, or then you can remotely from your mobile. 쓰레기 문제도 한 방에 해결했습니다. There is no smell. No smell. It's very good. Yeah, but this is the mixed space. Then there's the paper, there's the cardboard, and there's the bio waste. That means like food items. 쓰레기 투입구가 100군데 정도 설치되어 있고 버려진 쓰레기는 모두 한 곳으로 모아집니다. 이 도시 지하에 설치되어 있는 4km 길이의 파이프를 통해서입니다. 공기의 힘으로 중앙에 도착한 쓰레기는 한꺼번에 처리됩니다. We are involved in the beginning of each plan because we have to plan the pipe to the houses and do the blocks. System, the waste collection is much cleaner, it's much quieter, there's no waste trucks in the streets. 현재 이 도시의 인구는 3,000명. 시민과 정부 그리고 기업이 함께 고민하며 도시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Then is this Smart City program that tries to create 1 hour for extra hour for you every day, and it's kind of the easiness of living and everyday life is the goal in that sense. 지금 전 세계 도시는 쓰레기 문제와 교통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스마트 시티입니다.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같은 기술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최첨단 도시입니다. 전기로 운행되는 무인버스가 전용 차로를 시원하게 달립니다. 운전자가 없어도 알아서 손님을 목적지까지 데려다주는 자율운행버스죠. 하루에 22,000명이 이 버스를 이용합니다. Sit here. The floor that you want to go to. So now we're going back to the metro station. If we also want to stop at the next stop, which is Fascinatio, simply pressing the button does the trick. 자전거 천국인 이 도시엔 시민들 건의로 만들어진 자전거 주차장이 있습니다. Your bicycle, nobody kicks at your bicycle or it falls down, and I'm very, very happy it's here. 천장에 있는 센서를 통해 주차 공간이 얼마나 있는지 시민들은 앱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태양열과 재생에너지로 경기장을 운영하고 We have been focusing on our energy supply
One of the first things we did is we implemented a large system of solar panels on the roof. It's about 7,000 square meters, around the size of the complete football pitch. Intensification. 도시 어디서나 전기 차량을 충전할 수 있습니다. At the moment, it's really a monthly billing throughout Europe like this. So the charging station provider are sending an invoice monthly, and the customers pay. Yeah. 에너지 문제와 환경 문제도 동시에 해결했습니다. The charging system in smart city, when you think about air pollution, is very important because the more electric cars there are, the less pollution there is. So that's a very important factor in creating a better air quality. 네, 우리나라도 부산과 세종에 스마트 시티를 조성하게 됩니다. 그 사람에 필요한 그런 기술들이 개발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기술이 보이면 안 돼요. 다른 도시에 비해서 범죄도 덜 일어나고, 아니면 뭐 범죄가 났는데 금방 잡혀. 누수율이 얼마가 되는지, 이게 어디서 막 빠지는지, 이런 거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면 훨씬 더 비용을 줄일 수가 있게 돼요. 그런 도시를 일컫니다. 우리의 스마트 시티도 무엇보다 삶의 질을 우선 생각하는 따뜻한 도시가 되지 않을까요? 이어서 아시아 지역의 대표적인 사례를 몇 곳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싱가포르의 스마트네이션 사업입니다. 스마트네이션 사업은 주거 환경 개선, 비즈니스 생산성 제고,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생활 여건 마련, 공공분야 서비스 고도화, 편리하고 친환경적인 교통 제공 등의 5개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스마트네이션 데이터 플랫폼, 버추얼 싱가포르 플랫폼, 지능형 교통체계 플랫폼, 헤테로지니어스 네트워크 등을 구축하고 싱패스 디지털 인증을 통한 1,400여 가지의 디지털 정보 서비스, 3D 버추얼 싱가포르를 통한 1조 원 분석, 도시개발 가상 설계, 비상사태 대피 경로 등의 서비스, 이용 만족도 91% 이상을 실현한 수요응답형 자율주행 셔틀버스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어 아랍에미레이트의 마스다르 시티 사례입니다. 마스다르는 세계 최초의 탄소제로 스마트 에너지 시티로 에코빌딩, 그림자 통풍 냉방, 윈드타워 등을 통한 자연 친화적 도시 건축 시스템, 연간 7,500메가와트시 전력을 생산해 내연차 2,500대분의 탄소를 저감한 태양광 건축, 솔라타워 등의 친환경 에너지 시스템, 내연 자동차 출입이 금지되고 PRT, 오토넘, LRT 등으로 운영되는 무공해 전기 교통 시스템 등을 구축하였습니다. 더불어 사우디아라비아의 네온시티를 영상으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세계 최초로 만들어진 미래 판타지 도시. 사우디아라비아의 1,300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투자해 서울 44배 면적의 미래 도시를 건설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폭은 200m밖에 안 되지만 길이가 무려 170km로 만들 예정이며 벽을 거울로 건설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20분 만에 양쪽 끝을 이동할 수 있게 고속철도를 만들고 5분 만에 학교와 직장을 갈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인공지능 AI 기술로 따뜻한 기후를 유지시키며 로봇 가정부를 두고 태양, 풍력 등의 에너지를 100% 쓴다고 하는데요. 거기다가 전 세계 40%는 비행기로 6시간 안에 도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2030년 완공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총 900만 명이 거주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만약 진짜로 이런 도시가 완공이 되면 한 번쯤은 여행해보고 싶네요. 다음은 중국 항저우에서 영상 분석 기술을 기반으로 알리바바가 추진하고 있는 브레인시티 사례입니다. 교통량과 차량 이동 방향을 인식하여 교통 정보를 제공하고 교통 신호 제어를 최적화함으로써 교통 흐름을 15% 개선하고 구급차 현장 도착 시간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또한 110여 종의 사건 유형을 식별해 관리함으로써 하루 3만여 건의 사건 접수를 10분 만에 처리하고 경찰 인력 280명의 대체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얼굴 인식 기술을 공항 입찰국 수속과 병원 수납에 적용하여 신속하고 편리한 업무 처리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내 사례로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인 부산의 에코델타 시티 사례입니다.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는 지속가능한 스마트시티 선도 모델 확보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부산 에코델타 시티와 세종 5-1 생활권에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산 EDC 시범도시는 부산 에코델타 시티 중앙부 약 84만 평에 예산 약 2.2조 원을 투입하여 디지털 도시 플랫폼, 증강도시 플랫폼, 로봇도시 플랫폼 등의 3대 플랫폼을 기반으로 로봇 활용 생활혁신, 배움 이해놀이 융합사회, 도시행정 및 도시관리 진흥화, 스마트워터, 제로에너지 도시, 스마트 교육 앤 리빙립, 스마트 헬스케어, 스마트 교통, 스마트 안전, 스마트 공원 등의 10대 혁신 서비스를 구축, 제공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로 로봇 활용 생활 혁신 분야를 살펴보면 생활에 필요한 근력 강화 로봇, 이동 보조 로봇, 돌봄 로봇, 케어 로봇, 주차 로봇, 물류인송 로봇, 가정교사 로봇, 무인 자동화 마트, 로봇 트레이너, 재활치료 로봇 등을 도입하고 공유 로봇 기반 조성, 테스트베드, 미래 로봇 컨셉 하우스 등을 조성하여 시민 생활의 질을 높이고 세계 로봇 발전을 선도하는 허브 도시로 조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배운, 일, 놀이 융합 사회 분야를 살펴보면 LWP 융합 커뮤니티 공간 조성,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 LWP 활용 기반 조성, 미래형 스마트 근무 시스템 도입, 1인 생산 및 마이크로 비즈니스 지원, 사회적 경제와 일자리 창출, 동네 학교, 가상 증강 교육, 도시 스포츠, 플레이어블 시티 등 배운, 일, 놀이가 공간적 제도적으로 융합된 새로운 사회를 구현하여 시민이 가정, 일, 자기개발을 병행할 수 있는 스마트 시티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도시행정, 도시관리 진흥화 분야를 살펴보면 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한 도시 운영관리, AI를 활용한 맞춤형 생활민원 서비스, 시민 참여를 위한 디지털 토론장 운영, 로봇 패트롤 및 안내, 통역, 청소 로봇 등 도시 관리 로봇, 실시간 측량 로봇 등의 활용과 중요한 의사결정 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여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자치제 도입 등을 통해 도시행정과 도시관리의 미래 모델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스마트 워터 분야는 소형 강우레이더 설치, 운영 및 물재의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저용량 개발, 하천 변자형 정화, 에코 필터링 시스템 구축, 물재활용 시스템 구축, 스마트 물관리 시스템 구축, 스마트 정수장 구축, 운영 등을 통해 물관리 기술의 종합 전 시장으로 흐트러진 도시의 물순환을 회복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물로 특화된 도시로 만드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제로에너지 도시는 물의 온도차를 활용한 도시 냉난방 공급, 열 요전지 발전소 및 환경열 에너지 공급 체계와 에너지 저장 장치 구축 등을 통한 신재생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 제로에너지 시범주택단지 조성, 도시 통합 에너지 운영 등을 통한 지속가능한 리백 에너지 자립도시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스마트 교육 앤 리빙 분야는 증강현실 교육, 스마트 스쿨, 혁신 교육 등을 제공하는 스마트 교육, 스마트 쇼핑 견지 구축, 무료 와이파이 제공, 무인, 생체인식 결제 도입, 페스티벌 스트리트 조성 등을 통한 365일 스마트 쇼핑 앤 컬처와 언제 어디서나 연결되어 편리한 주거 생활을 지원하는 스마트 홈, AR 기술 기반의 도시시설 예약 및 정보를 제공하는 시티앱 등으로 구성됩니다. 일곱 번째로 스마트 헬스케어 소녀는 스마트 헬스케어 솔루션 도입, 헬스케어, 빅데이터 센터 구축, 돌봄 대상자들을 위한 커뮤니티 케어 서비스 도입, 블록체인 기반의 건강 토큰 도입 등을 통한 개인 맞춤형 스마트 헬스케어 플랫폼 구축, 스마트 헬스케어 클러스터 조성과 클라우드 기반 정밀의료 병원 정보 시스템 도입과 AI 기반 정밀의료 솔루션 도입 등을 통한 미래형 의료 시스템 실증 도입 등으로 구성됩니다. 여덟 번째로 스마트 교통 분야는 CITS 인프라 및 스마트 신호 시스템 구축을 통한 스마트 도로 조성과 무인 셔틀 시스템 도입, 개인 차량 공유 서비스 도입, 수요 음락 대중교통 도입, 신개념 복합 충전소 도입 등을 통한 스마트 모빌리티 체계 구축, 로봇 주차 스마트 파킹, 주차장 공유, 최적 주차 정보 제공 시스템 등의 도입을 통한 스마트 주차 체계 구축, 퍼스널 모빌리티 도입, 전용 도로 설치 등을 통한 라스트마일 서비스 등으로 구성됩니다. 아홉 번째로 스마트 안전 분야를 보면 사건 발생인지부터 상황 전파와 현장 출동 및 관제까지를 최적화한
비상 대응 최적화 시스템 구축, 빌딩 내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 시 최적 대피 유도로를 알려주는 스마트 대피 에이전트, 사건 사고에 대한 사전 정보와 실시간 심리 파악 시스템을 통한 지능형 도시 모니터링, IoT 인프라를 활용해 기상, 범죄, 교통, 화재 등 스마트 안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 도시 안전 관리 체계 구축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 공원 분야는 공원에서 다양한 스마트 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 데일리 파크와 스마트 기술 및 혁신적 디자인이 집약된 공원인 스마트 랜드마크 파크가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부산시에서는 UM 해비타트와 미국의 해상도시 개발 사업자인 오소닉스와 함께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지 않으면서 피난처, 에너지, 식량 수요를 충족시키는 수상 도시 건설 사업인 해양 스마트 시티를 세계 최초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또 하나의 스마트 시티 국가 시범 도시인 세종 5-1 생활권의 추진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세종 5-1 생활권 시범 도시는 세종시 합강리 일원 약 84만 평에 예산 약 1.5조 원을 투입하여 모빌리티, 헬스케어, 교육, 일자리, 에너지 환경, 안전생활, 문화 쇼핑, 거버넌스 등의 실대 혁신 서비스를 구축, 제공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로 스마트 모빌리티 내용을 살펴보면 카쉐어링, 카에어링, 마이크로 모빌리티 프리플로팅, 공유 주차장 및 스마트 주차 등의 공유 교통 서비스와 스마트 지역 물류 서비스, 통합 모빌리티 및 수요 응답형 모빌리티 서비스, 스마트 횡단보도, 스쿨존 안전 등의 교통안전 서비스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스마트 헬스케어 내용을 살펴보면 최적병원 최단시간 환자 이송을 위한 응급 시스템 구축, 최적병원 연계, AI 활용 진료를 위한 병원 진료 체계 도입, 웨어러블 디바이스 기반 맞춤형 시민 건강 케어, 치안, 구조물, 미세먼지, 도로 상태 등의 안전 관리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스마트 교육 내용을 보면 창의적, 비판적 사고 교육 공간 조성과 국제 수준 교육 체계 도입, 발명과 제작을 위한 공간 장비, 학습 평가 시스템을 갖춘 에듀테크 조성과 생애 교육 체계 도입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번째로 스마트 에너지 환경 분야 내용을 보면 스마트 제로 에너지 도시 구현, 에너지 거래 시범 사업 도입, 도시형 이에너지 프로슈머 도입 등을 통한 효율적 에너지 관리 운영 체계 구축과 재생에너지 3020 계획 이행, 솔라 에너지 시티 조성, 열요전지 시범 사업 도입, 도시형 에너지 통합 관리센터 구축 등을 통한 친환경 에너지 자립도시 구현, 모빌리티 충전 인프라 확대와 모빌리티 충전 설비 확충을 통한 언제 어디서나 충전 가능한 도시 구현, 제로에너지 건축물 도입, 제로에너지 단지 조성, 환경 친화적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등을 통한 제로에너지 미래형 주거 환경 조성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스마트 거버넌스 내용을 보면 스마트 시민 소통 채널인 리빙랩 마을 플랫폼 운영을 통한 시민 참여 체계 운영, 그린빈 사회 공헌 플랫폼 운영, 엠보팅, 지역 카페 운영 등을 통한 블록체인 기반 거버넌스 운영, 디지털 트윈 기반 거버넌스 운영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스마트 문화 쇼핑 내용을 보면 다양한 공연 문화 행사 개최, 변형 가능한 문화 공간 조성, 사전 공연자 관객, 연결 체계 도입,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도입, 관객 선호 경험 분석 맞춤 계획 수행 등의 다양한 문화 경험 환경을 제공하는 내용과 일괄 배달 배송, 빠른 배송, 안전 보관 등의 서비스, 걷고 싶은 거리 조성, 모바일 리테일, 지역 카페 운영, 결제 환경 조성, 도시 쇼핑 매장 정보 제공, 고객 취향 파악 맞춤형 상품 추천 등의 편리한 쇼핑 경험 환경을 제공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로 스마트 일자리 분야는 혁신 성장 지능구역 설정,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을 통한 혁신 성장 제도 지원, 창업 인큐베이팅 센터, 건설 자동화, 데이터 비즈니스 및 스마트 도시 관리 사업 등의 신산업 육성 인프라 조성과 스마트 시티 기술 기업 지원, 스마트 기술 스타트업 지원, 기업 지원 플랫폼 활용 등의 기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협력 체계 구축, 해외 교차 실증, 스마트 시티 확산, 일자리 창출 등의 국내외 지자체 협업 체계 구축 등으로 내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내외 대표적인 스마트 도시 추진 사례와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스마트 도시를 구현하는 시스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스마트 도시 시스템은 크게
도시 공간에 설치되는 센서, 카메라, 제어기, 표출기 등의 고정형 및 이동형 필드 디바이스와 센터 기반 시설, 센터 ICT 인프라, 스마트 도시 운영 및 서비스 소프트웨어와 DB를 포함하는 센터, 그리고 센터와 현장 디바이스 및 유관 기관 연결과 시민 서비스 등을 위한 통신망으로 구성됩니다. 스마트 시티 운영센터의 공간적 구성은 크게 운영관제실과 전산장비실, 그리고 부대 시설로 구성이 됩니다. 화면 좌측 사진은 송도 G타워에 있는 인천경제자유구역 스마트시티 통합운영센터의 통합운영실 및 전산장비실 모습입니다. 센터의 시스템적 구성은 실내 공간과 전기, 통신, 공조, 소방, 출입 보안 등의 기반 시설과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정보 보안 장비 등의 센터 ICT 인프라, 지능형 경제, IoT, 빅데이터 AI, 영상 관리 및 분석, GIS, 내부 연계 기능을 갖춘 스마트 시티 통합 플랫폼과 시스템 관리 툴 등으로 구성된 기반 플랫폼, 교통 물류, 안전시설 관리, 에너지 환경, 생활복지 교육, 산업경제 분야 서비스 시스템과 통합운영관제 시스템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서 많은 사례에서 보았듯이 스마트 시티 서비스는 다양한 서비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분야별 스마트 시티 서비스의 이해입니다. 많은 도시가 공통적인 문제를 안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서비스도 유사할 수 있겠으나 사업을 추진할 서비스를 선정할 때는 해당 지역의 다양한 환경과 여건을 고려해 추진해야 합니다. 서비스의 실질적 효과의 크기, 지속적 수요로 대변되는 효과성, 투입 대비 효과의 크기를 나타내는 경제성, 예산, 기간, 민원, 규제, 이해 충돌, 기술 등을 고려한 실현성, 추진 정책과의 부합성, 중요성과 시급성, 시설과 시스템의 운영관리 주체와 운영조달 방안 등 다양한 요소 고려하여 선정해야 합니다. 스마트시티 사업을 추진할 때는 전체적인 사업 추진의 기초가 되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사업계획 단계, 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사업의 세부적인 내용, 구조, 규모, 구현 방안과 사업 추진 방안을 수립하는 정보와 전략계획 수립 단계, 이에 구현을 위해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설계 단계, 설계도서에 따라 시스템 개발 구축, 시설 설치 공사 등 구현을 진행하는 구축 단계, 구축된 시스템 운영 관리를 진행하는 운영 단계의 순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되며 그 세부적인 내용은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재 스마트 시티 사업 추진에서 안고 있는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대하여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약 20년 전 UCT를 시작할 때부터 문제로 지적됐던 것들입니다만 지금까지도 해결된 사례를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체감 서비스 부재에 따른 불만입니다. 현재 기존 도시들도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해 ICT 시스템을 계속해 도입하고 있고 스마트 시티에서도 대부분 교통, 방법, 방제, 환경, 시설 관리 등의 공공성 기반 서비스 도입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활에서 체감도가 높은 차별화된 서비스를 발굴하여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수단으로 시민 참여 리빙렛, 공모전, 선진 사례 참고 등과 같은 집단 지성 활용을 통한 다양한 아이디어 발굴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구축에 예산이 많이 들고 운영비 조달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공공성을 갖는 서비스는 지자체에서 구축, 운영할 수밖에 없으나 토론토, 뉴욕, 바르셀로나의 경우에서 보듯이 부동산 개발, 광고, 교통사업, 환경 및 에너지사업, 데이터 활용 등과 같은 수익 모델을 결합시켜 추진함으로써 구축과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을 감소시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업성 분석과 같은 프로젝트 기획력과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같은 프로젝트 구성력, 제도 개선, 규제 완화 같은 일들을 추진하는 업무 추진력이 요구되고 정부, 지자체 등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또한 정부나 여러 지자체에서 스마트 시티 사업을 중복 투자 없이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그리고 쉽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전문성을 갖춘 통합 컨트롤 타워를 통해 체계적인 종합 기획과 관리하에 사업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이어서 도입을 고려해 볼 만한 분야별 주요 스마트 시티 서비스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교통물류 분야에선 교통량에 따라 교통을 제어하고 방해후 도를 관리하며 정보를 제공하여 도로 자원 활용을 최적화 극대화하는 지능형 교통 서비스, 다양한 이동수단을 통합하여 맞춤형으로 제공함으로써 교통수단 운영을 최적화 극대화하는
종합교통 서비스 인타스 플랫폼 서비스, 주차장 공유, 스마트 주차장과 맞춤형 최적 주차장 정보를 제공하고 안내하는 주차자원 활용, 최적화 극대화 스마트 주차 서비스, 첨단 교통을 실증하고 제공하여 도시의 첨단성을 보여주는 자율주행차 및 UAM 서비스 등이 적절한 모델로 보입니다. 생활 편의 분야에서는 홈빌딩 상태와 사람의 위치를 기반으로 자동 연결 운영 등을 지원하는 편의 서비스와 실내 안전 및 쾌적성, 시큐리티를 지원하는 실내 통합 안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홈 스마트 빌딩 서비스, 자동 통번역 및 AR 기반 도시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 시티 래프 서비스, 웨어러블 유전체 기반으로 맞춤형 건강관리 및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 도시의 편리성, 안전성, 쾌적성, 즐거움을 제공하는 스마트 거리 공원 서비스 등이 적절한 모델로 보입니다. 이어서 안전 및 도시관리 분야에서는 도시 내 고정형 이동형 센서 카메라 등을 통해 도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예측하여 제어 관리하는 스마트 도시관리 서비스, 도시의 상황을 자동으로 파악, 판단, 예측해 관계기관, 시민 등의 정보를 전파하고 신속하고 유기적인 대응을 통해 피해를 예방 또는 최소화하는 도시 통합 관제 서비스, 고층 빌딩 소방 드론, 하수 검거 관리 로봇, 레이더 기반 지하시설 관리를 제공하는 첨단 도시 관리 장비 서비스, 도시 경관 조명 및 경관 미디어를 통합적으로 서비스하고 관리하는 스마트 도시 경관 서비스 등이 적절한 서비스로 보입니다. 환경에너지 분야에서는 대기 및 하천의 오염원 추적하고 확산 정보를 제공하는 지능형 환경오염 관리 서비스, 플라즈마 가스화 기술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해 수소 등의 자원을 확보하는 친환경 폐기물 처리 자원화 서비스, 도시의 에너지 관리 및 거래를 지원하는 스마트 에너지 플랫폼 서비스, 신재생 에너지 및 에너지 해수 재활용 시설 등의 신재생 에너지 시설 서비스 등이 중요한 서비스일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 지원 분야에서는 지역의 소상공인과 지역 간 거래 및 공유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지역 경제 지원 플랫폼 서비스, 벤처 스타트업 기업 관련 지원 시설 이용과 활동을 지원하는 스타트업 지원 플랫폼 서비스, 산업단지의 제조업 경쟁력 강화와 도도화, 정주근로 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는 스마트 산단 플랫폼 서비스, 지역의 관광 자원을 활용, 지역 관광 활성화를 지원하는 스마트 관광 플랫폼 서비스 등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에서 언급된 각 분야별 서비스의 데이터와 기능을 융합하여 부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융복합 서비스의 발굴도 필요합니다. 일례로 구축 및 운영비 절감, 도시경관 개선 등을 고려한 복합 스마트폴 등과 같은 복합시설물이나 에너지 사용 데이터 분석을 통한 불법 침입, 누전 화재 발생 위험, 독거 노인, 이상 예측 등의 서비스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수입 모델 관련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스마트 시티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수입 모델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바르셀로나에서처럼 부동산 개발 사업을 결합한 형태로 부동산 개발 차익과 개발한 부동산을 임대하여 얻은 수익으로 스마트 시티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뉴욕에서처럼 광고 운영 사업을 결합한 형태로 도시 내 경관 미디어나 사이니지의 광고를 운영해 시스템 운영비를 충당하는 모델입니다. 세 번째는 세종 5-1 생활권이나 부산 EDC에서처럼 서비스 운영 수익을 기반으로 센터를 운영하는 것으로 교통물류 서비스, 실내 안전 서비스를 통합한 통합 시큐리티 서비스, 클라우드랑 스마트 공장 서비스, 신재생 에너지 생산이나 폐기물 자원화 시설 운영, 데이터 분석 서비스와 같은 서비스 운영을 통한 수익이나 다양한 플랫폼 비즈니스 운영을 통한 수익 사업 등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스마트 시티 사업을 통해 획득하거나 다른 솔루션을 결합해 만든 융합 서비스 솔루션을 판매하여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운영비를 충당하는 방법입니다. 그 외에도 스마트 시티 인프라를 임대하거나 데이터를 판매하여 발생하는 등의 수익을 통한 운영비 충당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러한 스마트 시티 구축에 사용되는 주요 ICT 기술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소프트웨어 기술, 하드웨어 기술, 통신 및 보안 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인 기술을 살펴보면 첫 번째는 IoT 기술, 즉 사물 인터넷 기술입니다. 도시 또는 시설의 상태를 파악하고 제어하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센서와 통신, 데이터 수집 관리 기술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빅데이터 및 AI 기술입니다. 실시간 데이터와 축적된 다양한 데이터를 분석, 원인과 영향을 예측할 수 있게 하고 예방이나 대피 등의 사전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합니다. 세 번째는 AI 기반의 지능형 영상 분석 기술입니다. 사람, 차량, 다양한 상황 인식 등을 기반으로 아주 많은 분야에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증강현실, 가상현실 등의 XR 기술입니다. 보다 더 쉽고 실감 있게 정보를 제공하는 기술로 체험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됩니다. 다섯 번째로 정보 보호 및 프라이버시 보호 기술입니다. 시스템에 침입하여 데이터의 파괴, 유출, 왜곡 등을 하는 피해를 막고 개인정보 보호, 프라이버시 보호, 왜곡 및 부인 방지 등을 제공합니다. 그 외에도 클라우드 센터의 가상화 기술이나 로봇, 드론 등의 다양한 복합 기술과 솔루션이 사용됩니다. 이제 이런 스마트 시티 사업을 수행하는데 어떤 역량들이 필요한지를 살펴볼까요? 크게 ICT 역량과 업종 역량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모든 역량이 다 필요한 건 아니지만 각 단계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역량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기획 단계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스마트 시티 또는 서비스 기획,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 기획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획 역량이 필요합니다. 물론 여기에 어느 정도의 업종 지식도 필요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프로젝트 수행 단계 수행을 위해서는 프로젝트 계획 수립 역량, 수행 역량, 관리 역량 등이 있어야 합니다. 프로젝트 수행 역량은 윗부분에 기술된 소프트웨어 개발 역량, 정보통신공사 역량, 그리고 중간에 기술된 시스템 통합 역량 등이 포함됩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역량은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분석, 설계, 코딩, 시험, 운영 환경 이행 등의 역량과 DB 설계 구축 역량 등이 필요합니다. 정보통신공사 역량 안에는 다시 설계 역량, 공사 수행 및 관리 역량, 안전관리 역량 등이 포함됩니다. 시스템 통합 역량은 물리적인 운영 환경, 즉 ICT 인프라를 설계하고 구축하고 운영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업종 역량은 각 업종별 제조, 교통, 방법 방제, 환경, 시설 관리,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의 업종 지식을 의미합니다. 스마트 시티 사업을 추진하는 사람에게 위의 모든 영역의 역량이 필요한 것은 아니나 파란색 박스 중에 하나 이상의 역량을 가지고 있어야 일정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짧은 시간이어서 세부적인 말씀을 드리긴 어려웠지만 지금까지 스마트 시티의 정의와 사례, 스마트 시티 시스템 구성과 사업 추진 방법, 현재 스마트 시티 추진에서의 이슈와 해소 방안, 서비스 모델 및 수입 모델, 소요 ICT와 필요 역량 등에 대하여 폭넓게 살펴봤습니다. 국가 경쟁력 못지않게 도시 경쟁력이 중요한 상황에서 급격한 도시화 및 인구 도시 집중으로 인한 도시 문제를 첨단 ICT 기반의 스마트 시티 기술을 활용해 해결하려는 스마트 시티 사업이 국내외적으로 활발히 전개되고 있으며 수많은 도시만큼이나 스마트 시티 시장 잠재력이 큰 만큼 스마트 시티 현황과 이슈, 문제 해결 방안을 잘 이해하고 필요 역량과 솔루션을 확보해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스마트 시티 시장은 젊은이들이 포지셔닝할 수 있는 무한한 양질의 일자리가 되고 새로운 국가 발전의 동력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논하에 나와 있는 공자의 말씀으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지지자 불효 호주자, 호주자 불효 납치자. 아는 자는 좋아하는 자를 이길 수 없고 좋아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